안녕하세요. 불량성우 고고인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것도 없겠죠. 어, 오늘의 주제는요. 시험이 끝나면입니다. 참 잔인한 말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미묘한데요. 이번에 대원방송 13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 몰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지원하신 분들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원을 총 4,000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 지원자가 많이 늘었어요. 남자 2,000명, 여자 2,000명. 이제 성비도 거의 다 맞아진 것 같아요. 1차 합격 인원이 20에서 23명 남자, 여자 20에서 23명 요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대략 한 18명에서 25명이었었고 또 이제 그때부터 반씩 잘라나가면서 합격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대원방송 13기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더 많은,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버티느냐 싸움인데 저는 보통 사이클을 이렇게 잡아요. 강의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망하시는 분들도 사이클을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대원방송 시험을 보고 있다면 거기 그 방송국이 주력으로 하는 사이클은 1차 시험이 마지막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을 보고 더빙 연습을 하고 예전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건 대원방송 1차 파일을 내는 데까지예요. 그렇다면 그게 아마 10월, 9월, 10월? 이 정도였겠죠. 그럼 그때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다음 시험이 예정된 게 EBS가 2월 혹은 3월, 2월 입사일 수도 있고 3월 입사일 수도 있는데 대충 사이클을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건 우선은 내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전전 시험이 EBS 1차에서 내레이션을 2개 보는 과정이었는데 연기도 포함되고요. 독백도 포함되고요. 이미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너무 더빙만 했을 거예요. 더빙 연기만 했을 거고요.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말을 너무 빠르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목소리를 꾸미는 과정을 너무 많이 강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꾸민다라는 게 변성을 막 위주로 해가지고 목을 잡아 돌리고 막 내려서 하고 굵게 만들고 또 얇게 만들고 높게 하고 이런 과정들인데 우선 목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내 그냥 가진 목소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찾고 그 다음에 템포가 너무 빨라져 있을 거예요. 그 템포감을 전극 템포나 공중파에서 원하는 쉽게 말하는 오디오 드라마를 하고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춰두고 내 진성을 쓸 수 있는 과정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학원들이 있을 때 11월, 12월 달이 되면 대원이 끝나면이죠. 기준점이 딱 그래요. 정말로 많게는 30%, 40% 정도가 학원을 그만둡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연말이 또 다가오죠. 그 연말 끝나면 신정이죠. 또 구정이 올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나한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주게 되죠. 합리화일 수 있죠. 당연히 아픕니다. 정말 대원방송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몇 달을 대원방송 애니메이션을 보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떨어진 그 뭐라고 하죠? 그 실패감, 좌절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몇 달 뒤에 분명히 너는 EBS 시험을 또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한테 그 운이 다가와서 1차 시험을 붙게 되는 날이 오겠지.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냉정해지라는 게 냉정해져서 난 아프지도 않고 학원을 다니던 걸 계속 다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부수적인 문제고요. 공부의 끈을 안 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3개월이요.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는데 내가 그 3개월을 비비고 연습을 했던 아이가 붙어버렸을 때 1차 시험장에 가서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가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마음가짐과 3개월을 그 좌절감에 허덕이면서 놀던 도피하던 도망가던 했던 친구들이 시험을 보는 자세, 쉽게 말하면 노력을 이어갔던 자와 노력을 끊었던 자가 똑같이 운을 받아서 1차를 붙었다면 당연히 그 3개월을 온전히 채웠던 친구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원 원장을 하면서 항상 레벨 테스트를 볼 때 내레이션을 봅니다. 저는 대원방송 성우인데 내레이션을 봐요. 뭐 저희 학원 직원들이 합격자 파일 받아서 레벨 테스트하는 학원들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받아봤는데 생각해보니 아니더라고요. 너무 파일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몇십 번, 몇백 번을 막 따가지고 보내준 파일로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레이션이 독백이 들었을 때 시간을 얼마 안 준 상태에서 제가 받아서 들어봤을 때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말의 근간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간이 내레이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EBS, KBS에서도 내레이션을 시험 때 계속 내는 겁니다. 근데 맨날 그래요. 레벨 테스트 하고 나서 내레이션이 이상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레이션 많이 안 하시죠? 많이 안 읽으시나 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예, 내레이션은 전 되게 신기해요. 공중파에 되게 여러 개의 시험 구간에 내레이션 항목이 있단 말이죠. 낭독 항목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짧은 사이클로만 연습을 해요. 이게 성우들끼리 말할 때 이런 얘기예요. 내레이션이 제일 어렵다. 내레이션을 하면 다 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말 내레이션 한 3줄? 4줄만 들어보면요. 그 아이의 역량이 보여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가독을 위해서 애를 썼고 글자들을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서 익혀놨는지가 너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문맥의 결을 파악해서 내레이션의 결을 짚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내레이션인데 안 해요. 너무 짧아요. 심지어는 한 번도 안 배워봤대요. 공부를 3년, 4년 했는데 내레이션을 연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읽어라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다룰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컨덴서 마이크에다가 녹음을 해봐라는 겁니다. 녹음을 해서 들어봐야 돼요. 그것도 낭독 그리고 내레이션 그렇게 해서 들어보는 시간 연말까지 12월까지 시간 많잖아요. 뭐 1월달도 시간이 있을 거고요. 연휴가 좀 있고 연말 분위기가 날 것이고 그랬을 때 좀 이런 생각 어떨까 싶어요. 어떤 좋아하는 책 같은 거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느리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연습 짧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앉은 상태에서 지금 저처럼요. 이렇게 마이크 앞에다 두고 정말 내가 얼마나 길게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길게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읽다 보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몸이 힘들거든요. 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읽게 되면서. 근데 정말 안 읽었을 거예요. 연기 연습과 낭독은 별개입니다. 연기와 내레이션은 그냥 다른 카테고리일 수 있어요. 내레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진짜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좀 흥분을 했는데 저는 사실 노력을 되게 강요하는 성우예요. 선생님이요. 노력을 되게 강요하는 선생님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될 수가 없는 바탕을 가졌었고 너무 발음이 안 좋았었고 헐떡였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목소리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부분이 초독, 낭독, 가독이었던 것 같아요. 성우의 근간은 가독성입니다. 연기는 맞아요. 목소리 성자의 배우 우자를 쓰는데 유일한 연기 카테고리에서 목소리만으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 점이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요.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딕션이 안 좋고요. 띄어읽기가 안 좋잖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스테이지에 올라갈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연기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읽기를 되게 반복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회는 아마 후자가 더 많이 올 겁니다. 완벽한 딕션을 진짜 누구한테도 씹히지 않을 만큼의 딕션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몸이 힘들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괴로운데요. 그래? 네가 이겨 내가 이겨? EBS? 네가 이겨 내가 이겨?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책 하나 좋은 거, 책 많잖아요. 책 들고 그래요. 컨덴서 마이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한 공간에서 핸드폰 녹음기 같은 거 켜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책과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낭독하는 시간과 내 진성과 내 몸의 힘듦과 내 발음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를 느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첫 주제부터 이렇게 사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앞에 있는 친구가 이걸 주제로 하자고 해서 사실 전 처음 주제를 좀 가볍게 가려고 했었는데 첫 주제가 사실 시기가 시기나 보니까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됐네요. 매번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재미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웃긴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마냥 진중하지만 않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왜 불량 성우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한 해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느끼느라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버텼으면 좋겠고 도망가지 말고요. 그냥 더 박치게 해보세요. 양의 장사가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지금 하는 이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쌓여요. 정말 쌓여요. 그걸 우린 내공이라고 부르고요. 그 내공이요. 그 노력이요. 시험장에 가면 나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대본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건 오늘 되게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 감기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량성우 고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